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뒤에 보이는 불상은 1000년 넘은 속칭 애칭 못난이 불상입니다. 사랑받는 못난이.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오늘날의 못난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숙취가 가시지 않은 불어터진 모습으로 직접 국정브리핑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최초라고 합니다. 그 국정브리핑이 다름 아닌 우리나라 동해에서 잭팟이 터졌다. 이제 에너지 자립을 하는,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를 사오든지 석유값이 오르든지 그런 일을 하지도 않고, 그런데 구애받지도 않을 수 있게 몇 년간 그렇게 할 수 있는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가 우리 바다에 매장돼 있다. 이런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 소식을 전했는데, 직접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참 윤 대통령은 아주 피곤하고 귀찮고 내키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번 뉴스 덕분에 다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서 석유가 나올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일화를 우리 모두 다시 들여다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조갑재 기자가 그 이후에 바람직하지 않게 너무나 석유를 원했던 그 어렵게 살던 우리나라에서 사실을 사실로 밝히지 않고 일을 크게 만들었던 이런 것을 폭로하는 보도를 했고, 기자로서 훌륭한 일을 했죠. 그래 결국은 그 사건은 석유 시추를 하면서 들어간 정제된 기름이었다, 원유가 아니었다,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이제 그게 진실은 그거였다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포항에서 기름이 난다고 했을 때 독재자다, 그리고 나쁜 짓만 했다고 하는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름덩이를 찍어 먹어 보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 기분은 이해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굶어 죽고 하던 그거를 어떻게 면하려고 애를 썼던 이런 시기에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즐거운 빛이 없더라. 그러면서 정말 시들하게, 담담하게가 아니고 시들하게 여기 가스가 매장이 돼 있다고 한다,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장소도 그렇죠. 포항 영일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던 울산 앞바다, 가장 높은 위로 북쪽으로 올라오면 팔광구, 그거를 급급히 해서 영일만 이러다가 영일만 앞바다 이렇게 이제 전혀 새로운 곳을 찾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코웃음을 치면서 그래도 국민들 보기에 눈치 보이니까 나오면 좋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보수 쪽에서는 그런 터무니없는 사고 좀 치지 마라. 그래서 그거 믿을 수 없다 하는 소리가 보수 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와 같은 반응이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초보자 티가 나기 때문에 쇼를 해도, 시나리오대로 쇼를 해도 좀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공기업까지 여기에 같이 합세해서 만든 무대가 상당히 어설펐다. 국민들이 그렇게 본 겁니다. 동해에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죠. 매장되어 있어도 그것을 캐내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비용 빼고 남는 게 있어야 된다. 아마 지금 대체적으로 국민들 생각은 그쪽일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굉장한 뉴스를 내보낸다고 했는데 뭐 한 2시간짜리 뉴스 각 신문에서 헤드라인에 올렸다가 2단 3단으로 밀려 내려가는 데는 사실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을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고 보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뭐 일설에는 천공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는데, 이번에 그냥 겸해서 말해 두겠습니다. 천공은 사람들이 그냥 그 말하기 좋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를 지시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고 이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그 정보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냥 줄줄 새고 있다. 용산 식당에만 앉아 있으면 다음에 뭐를 할지 알고 있다. 자, 이제 6월 3일에서 6월 4일까지 그러니까 쿠데타를 했다고 하면 뭐 일일천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는데, 물론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죠. 다들 말하듯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적을 하던, 아직 구멍을 안 뚫었잖아, 아직 시추도 안 했잖아 라고 하는 그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도 당신들이 거짓말을 했어, 석유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은 이 석유가 있어 라는 것을 말할 수 없듯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누가 됐든 대한민국 사람은 석유가 나오기를 바라죠. 그리고 최선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전혀 한 푼 이익이 안 돼도 그걸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왜 쿠데타가 1일 만에 끝났다고 말을 했느냐, 그거는 이겁니다. 이제 3일에 뭐 대통령이 직접 한 이야기지요. 맨 처음에 이렇게 앞에다가 유명세를 갖다 붙인 게 액트지오입니다. 액트지오사에서 여기에 140억 배럴 140억 배럴까지 들어있다 그러고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장관이 이야기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나온 거기에 대해서 나온 대응이 뭐였느냐 하면은 액트지오는 저 텍사스에 있는 가정집 2채 사진 딱 내놓고 개인 회사다. 직원이 4명에서 많아봤자 10명 이런 데다.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나온 게 뭡니까? 거기에 그 이름을 팔았던 이 사람 유명하다. 그러면서 아브레우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 거기 교수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제 그 사람을 팔면서 액트지오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레우는 2023년 5월에 액트지오를 떠났다. 이게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메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그만 개인 회사에다가 이걸 맡겨서 거기서 장담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제 바로 그게 6월 3일 오후부터 이제 추가 보도가 계속 나오고 또 네티즌들은 이걸 정보를 캐내고 뭐 이렇게 액트지오사의 그 홈페이지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뭐 그랬다고 하죠. 한국 사람들 파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6월 4일이 되니까 이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설립자 아브레우, 이 사람이 이번 주에 한국에 온다. 이제 그 사람이 빠졌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한국에 온다. 그런데 조선일보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고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오는 건 오는 건데 자, 석유공사 경영진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지 그 전략을 지금 준비할 계획이다. 그게 좀 이상하죠. 그 사람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 와서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 국민을 설득시켜야 되는가? 뭐 석유공사도 석유공사 경영진들하고 아브레우라는 사람은 액트지오를 떠나서 지금은 기름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뭐 액트지오 고문으로 계속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현 직함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죠. 플룩서스 오일가스 여기에 그 최고 기술 책임자. 뭐 오일가스 회사 사람이다. 왜냐하면 액트지오가 한 게 액트지오가 와서 지진파 탐사한 거 아닙니다. 액트지오가 와서 우리 동해를 샅샅이 뒤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설립자였다는 사람, 지금은 기름회사에 있는 사람이 이번 주에 날아와서 한국 국민을 설득하겠다. 이거는 박영선 씨가 학교에 사표 내고 당장 날아오는 거하고 똑같죠. 참 이상하다. 이제 그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직접 한 국정 브리핑 이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월 3일 현재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 사실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고자 한다.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죠. 액트지오가 물리탐사 했나?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가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
우리가 지금 한 가지 확실히 알아둘게. 윤석열 대통령 말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심해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탐사 시추 계획을 오늘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전에는 산자부에서는 탐해 시추에 대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획을 이제 승인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3일에 승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에 우리가 들은 뉴스는 그것이죠. 2023년 2월에 정부가 모든 우리나라 지금 탐사하겠다는 그 정보를 액트지오에 보냈다. 2월에 그랬더니 12월에 액트지오가 결과 보고서를 보냈다. 그럼 몇 달 전이죠. 12월에. 자, 그리고 2023년 12월에 액트지오가 140억 배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그거를 2024년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러면 이 시추 계획을 내가 승인했다. 대통령이 승인하면 오늘부터 시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분은 알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월 4일에 시추할 회사까지 다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6월 3일에 대통령이 계획을 승인했는데 6월 4일에 시추할 그 회사를 석유공사가 말했다 이러면서 공개 입찰로 정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공개 입찰이 하루 만에 공개 입찰돼 갖고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시추하기로 한 회사가 노르웨이의 시드릴이라고 합니다. 이 시드릴의 그 자료에서 공개된 자료겠죠. 여기서 2024년 1월부터 3월 사이의 실적, 그 실적에 바로 한국의 이 시추 건을 자기네가 땄다 하는 게 들어있고, 이게 좀 이상한 게 40일 동안 원웰 계약이다. 이 영어가 원에다가 웰입니다. 우물. 그러면 한 개 뚫는 값인가? 원웰 계약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여튼 원웰 계약입니다. 40일 동안 원웰 계약을 했는데 이게 44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정부에서는 시추공 하나 뚫는데 1,000억 원이 더 든다고 했는데 굉장히 싸게 했다 싶기도 하죠. 그래, 여기서 시추선은 웨스트 카펠라라는 시추선을 쓰는데, 이 시추선이 지금 어디 있는지 추적을 해보니까 인도 말라카 해협에 지금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곳은 알다시피 인도 말라카 해협, 그런데 지금 지도상으로는 그 남중국해 그쯤에 표시가 되면서 그곳이 요즘에 좀 시끄럽죠. 중국이 필리핀이라든지 그 주변 나라들한테 그 바다는 중국 바다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조업도 하지 마라. 잘못하면은 체포하겠다. 지금 이래서 아주 긴장감이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서 3월에 공개 입찰을 해서 이쪽에서 원웰을 40일 동안에 440억 원에 그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공개 입찰은 그 일정 기간이 필요하죠.
그럼 2023년 12월에 결과보고서를 받고 그리고 1월하고 3월 사이에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3월에 결정이 그 안에 결정이 됐으면 그러면 이 사실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해도 3월에는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제 보니까 참 입이 무겁다. 지금까지 비밀을 지키고 있었구나. 좀 대단한 사람이다 싶습니다. 미리 이렇게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준비 다 해놓고도 이거 그때 했으면은 선거에 아주 신바람나게 이렇게 선거를 띄우는 뉴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이거 숨긴 것이 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잘 되는 거 보기 싫어서 숨겼던 것인가? 이게 없었으니 다른 데서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받고 다른 데서는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포항 시민들도 뭐 들썩들썩 한다고 그러고 국민들도 기분 좋다. 이런 국민들이 적어도 하루 전에는 있었는데 이거 선거 때 빵 터뜨렸으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 안 했습니다. 이상하죠. 누구를 위해서 안 했을까? 그래 이런 오늘 승인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1월 달에 늦어도 3월 달에 다 끝났더라. 그거 다 공개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극비리에 이게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비밀 프로젝트로 극비리에 이런 거를 했고 또 2023년 2월에 액트지오에 의뢰를 할 때도 액트지오에서 10개월 만에 그 좋은 소식이 놀라운 결과 보고서 이랬습니다. 그게 왔는데 그걸 믿을 수 없어서 해외 또 다른 이런 업체 기름 회사들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자료를 보내서 액트지오 것까지 붙여서 보내면서 이게 맞는지 5개월 동안 또 자체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갖고 있던 자료를 몽땅 액트지오에 보냈다. 정보 누설이죠. 그게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죠. 그런데 액트지오가 결과보고서를 보냈더니 액트지오 결과보고서와 한국의 자료를 합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어떠냐고 기름 회사들, 시추하는 회사들에게 돌렸다. 그걸 5개월 동안 했다.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뉴스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곳에 보냈더니 심지어 그쪽에 있는 그 기름 개발하는 회사들이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런 답을 받았다. 호객행위 한 거로도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했다. 지금 선우가 어떻게 꼬이고 어느 정도 어느 게 사실이 아닌 게 돼버렸는지 알겠죠. 6월 4일에 이제 다시 이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조선일보가 밝히는데 2022년에 그러면 2023년 2월이 아니고 다시 뒤로 가죠. 2022년에 석유공사 내부에 관계토팀이라는 것을 조직을 했답니다. 뭐 해봤자 2022년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동해, 서해, 남해, 해저를 샅샅이 뒤졌다. 석유가 있는지. 그리고는 2023년 2월에 자료를 데이터를 몽땅 액트지오에 보냈다고 하니까
우리가 6월 3일에 뉴스에서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17년간의 데이터를 다 보냈다 이랬죠. 그리고 또 일설에 의하면 액트지오사에서 분석을 했다는 것은 과거의 그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것도 있다는 게 어디선가는 나와 있습니다. 자, 겨우 1년 동안 2022년부터 겨우 1년 동안 모은 자료를 몽땅 보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7년이 아니고 1년이다. 어쨌든 관계토 팀이라는 게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단 하루 만에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석유공사가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가를 찾아보면 석유공사는 1979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대륙붕의 석유 탐사를 계속했는데 뭐 얼마나 많은 그 영역을 했는지 숫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2D, 3D 물리 탐사를 했다. 그리고 그 탐사공 시추를 48공 48개를 탐사 시추를 했다. 2022년 9월 말까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관계투 팀을 만들어서 2023년까지 3년 2월까지 자료를 몽땅 액트지오에 보냈다. 1년치를. 1년치가 아니고 그러면 17년치인가? 이것도 불분명하기는 한데 지금 액트지오를 자꾸 파는데 이 자료 이걸 보낼 때는 물리탐사하고 지진파 탐사를 하는데 그게 다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참 그 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그 석유공사 그리고 우리의 그 한국 그 지질자원연구원 이런 데서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연구했던 거를 갑자기 정부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 하면서 이걸 몽땅 다른 나라에다가 넘겨준다. 이게 석유공사 믿을 수 없으니까 미국의 그 개인기업 거기다가 이걸 판단을 맡기겠다. 이런 게 참 개탄스러운 겁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을 믿고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왜 외국에다가 이런 것을 자꾸 넘기느냐. 이거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근래 지금 몇 대 대통령 들어오면서 외국이 한국에 많이 드나들기도 하지만 한국의 것들을 대통령 손으로 외국에 넘겨지는 일이 너무 많다. 그런 것이죠. 현재 보면은 그 한국 정부가 석유공사에서 가지고 있던 그 관계투팀에서 1년 동안 조사한 자료를 미국의 그 액트지오사라는 그 개인 회사 거기다가 이 자료를 좀 분석해 달라 이렇게 맡겼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 자료 해석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8광고 밑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그 영역을 와보지도 않았다. 또 뭐 놀러 온 게 아니고 탐사하지 않았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탐사를 하지 않고 컨설팅만 한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 탐사한 게 누구냐 하면 한국석유공사 그리고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렇게 그 또 뭐 국내 기업들이 국내 기술로 이걸 한 겁니다. 석유공사에서 물리탐사를 했다. 그리고
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그 탐해 2호라는 걸 가지고 지진파 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된 4D까지 가능한 탐해 3호라고 하는 지진파 탐사 장비를 들여온 것이죠. 그게 2024년 5월 31일에 포항 영일만에서 취향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탐해 3호가 1868억 원, 굉장히 고가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그 삼면의 바다 거기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희토류도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할 거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탐해 2호를 가지고 지진파 탐사를 한 것이 될 겁니다.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때 2024년 5월 말까지는 탐해 3호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이고 모든 지금 나와 있는 정보는 국내 정보다.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에 액트지오사가 컨설팅 회사가 이거 자료 보니까 뭐 결국은 이렇겠죠. 한국석유공사의 판단이 옳다, 뭐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왜 대통령이 나와서 이 발표를 하느냐 하는 말이 있었듯이, 그래서 무슨 대통령실 관계자, 고위 관계자 이렇게 나오는데 용어가 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설명이 좀 잘못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제 나쁘게 말해서 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한 거를, 왜 우리나라의 자원을 대통령이 숟가락을 올리는데 써먹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 거기에 이제 몇몇 언론들이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이게, 그런데 참 그 영역이 이렇습니다.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까지 폭이 넓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는 140억 배럴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000조 정도의 그 가치가 있다. 그리고 삼성의 시총 5배에 해당되는 돈이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것이, 대통령을 믿자고 해도 이거 좀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해 1km 넘게 그렇게 그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생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캐서 이익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시추공 한 개 뚫는데 1,000억 원 정도 들어간다. 게다가 6월 3일에는 그러면은 왜 이걸 그 돈도 좀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있는 외국 회사들이 와서 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운을 띄워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우리나라가, 우리 석유공사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석유공사는 자랑할 만한 그런 기술이 있는 기업입니다. 석유공사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세계 17개 나라 31군데에서 석유 개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있고 미국에서도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는 일반 민간 기업들하고는 다르게, 민간 기업들은 지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석유공사는 아예 그 광구를 확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이익을 배분하는 비율도 몇 개 찾아보면, 가면 다 찾아볼 수 있는데 뭐 80% 뭐 이렇게
아주 큰 일을 잘하고 있는 석유공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는 믿을 수 없으니까 외국에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극비로 한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 더 나왔습니다. 관개토 팀이 있다고 하더니 지금 이 사업이 현 정부에서 하는 이 비밀 프로젝트,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정 브리핑에서도 그 비밀을 지켰던 비밀 프로젝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6월 4일에 공개돼 버렸습니다. 대왕고래라고 합니다. 그래 이번에 뭐 거기 매장돼 있다고 하는 추정하는, 시추도 안 해보고 추정하는 걸로는 천연가스가 75%, 석유는 그 35% 이렇다고 하죠. 그 조선일보는 11월부터, 빠르면 11월부터 시추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노르웨이 시드릴은 사업은 12월부터 한다고 이 계약을 해놓고서 막 변경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어떤 그 그림이 어떤 식으로 보이냐 하면은, 일단 선거 때는 이걸 안 써먹고 이 좋은 그 뉴스를, 국민을 확 흥분시킬 수 있는 이 뉴스를 선거 때는 안 썼다. 저 선거 나하고 상관없다고 봤던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이거는 참아달라고 했던 것인가 모르죠. 6월 3일에 터뜨렸습니다. 6월 3일에 이거를 터뜨리고, 그런데 막 여기에 이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무슨 에너지 자립도 가능하고 이러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까지는 시추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있다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아직 안 해봤는데, 그런데 액트지우사 설립자 무슨 교수인가, 기름회사 뭐 최고 관리 책임자인가 하는 사람이 이번 주에 특달같이 와서 이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그러니까 석유공사 운영진들하고 그걸 작전을 짠다 그러는데, 사실 이번 그 석유공사에서도 이득을 본다고 하죠. 석유공사 공사 자체가 아니고 운영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가 석유 개발 돈을 우선 먼저 끌어주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자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도 보도가 됐습니다. 석유공사는 석유공사, 대한민국의 석유공사라는 것보다도 당장 그 돈을 받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그 발표된 내용으로 봤을 때 노르웨이 회사는 와서 시추해주고 시추 비용 받으면 그 사람들은 할 일 끝납니다. 돈 버는 것이죠. 액트지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 돈 받고 할 거 했으면 되는데, 거기 그 설립자인 기름회사의 관리 책임자는 여기까지 쫓아온다.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깊숙이 관련돼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비용이 많이 들고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모르고 희망적인 뉴스는 터뜨렸고, 그러면 요거는 뉴스를 터뜨리는 사람은 터뜨려서 어떤 이득이 있고, 중간에 있는지 없는지 시추하는 사람들, 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뭐 최소한 5천억 원 이러니까 그만큼 또 이득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먹고 떨어지면 된다는, 이 사람들은 확실히 이익이 있죠. 국민은
기름과 가스가 나와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약속을 안 해줍니다. 여기에 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죠. 이미 1월에 뭐 공개 입찰도 하고 해서 회사들이 결정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관련된 거기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6월 3일에 이 석유가스 관련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이 이런 가령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아주 대단한 빅뉴스를 터뜨려서 주가가 올라가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주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널뛰기를 하면 손해보는 국민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이미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번 사업에 들어가기로 한 사람들이 이미 3월 이전에 다 결정돼 있었다. 그런데 빅뉴스를 터뜨리면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되겠죠. 국민들은 당연히 다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특혜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특혜를 누가 채워줍니까? 국민들 주머니에서 채워주게 되겠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여기에 또 연결이 돼 있다. 안 그래도 주식 때문에 말 많은 아내를 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몸소 나선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 이런 과정들을 살펴봤죠. 우리는 그러면 석유가 없기를 바라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과정이 이렇다. 그 대통령이 그냥 술에 찌들은 얼굴로 나와서 누가 봐도 이 빅뉴스를 내보내는 사람 얼굴로 안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해놓고 뒤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아무리 금치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사람들이 안 믿지 않습니까?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안 믿고. 근데 더 문제는 6월 3일의 이 윤석열 프로젝트, 이게 자, 대통령이 어설프게 아주 그 못난이답게 누가 봐도 이게 믿으면 믿은 당신이 더 나빠, 이럴 정도로 어설프게 발표를 했는데 똑똑한 국민들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계속 침을 찌르니까 지금 그 주의를 비호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걸 막느라고 비밀 프로젝트 이름까지 다 술술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3월 이전에 다른 나라한테 이거 공사 다 줬다, 그것까지 막 나왔습니다. 이게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까? 어설프기 짝이 없죠. 대통령이 변변찮게 해놓고 옆에서 아이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겁니다, 아주 무수히 거기에다가 칠을 해서 저게 대통령 맞나 싶을 정도까지 만들어 놓는 일이 아주 압축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일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바로 의대 2,000명 증원, 그거 AI 돌려갖고 2,000명 뽑은 겁니까? 그리고는 AI가 강력하게 밀고 나가라고 시켜서 거기에 따른 겁니까? 이제 천공 신앙이 아니고 AI 신앙인 겁니까? 의대 2,000명 증원 해놓고 뻔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올 거다, 이게 올 거다,
일반 국민이, 상식 있는 국민은 다 알고 있는 그거를 화들짝 놀라면서 거기에 국민을 향해서, 아니 우리 의료계를 향해서, 그리고 결국은 아픈 국민들을 향해서 철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돈은 또 얼마나 깨졌겠습니까? 그런데 해결 못하고 있죠. 해결 안 됩니다. 저래가지고 의사를 악마로 만들고 국민과 의사, 환자와 의사 사이를 이간질 시켜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한나라 사람 아닙니까? 그 의대 2,000명 증원해놓고 땜질 하느라고 얼마나 일을 크게 벌여놨습니까? 해병대 최상병 사고 사건, 거기에서도 대통령이 쫌생원입니까? 어떻게 일일이 핀셋 지시를 합니까? 국가에는 시스템이 있고 그 각자 공무원들이 맡은 권한의 범위가 있는데 왜 거기에 뛰어들어서 핀셋 지시를 하는 겁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남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10원짜리 들고 발발 안 떤다. 뭐 그런 말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한국 남자라면 그 짓은 하지 않았을 거다. 이거는 아주 삐뚤어진, 소갈머리 없는, 남이 있으면 이 손톱으로 찍고 핥히는 이런 심리를 가진, 우리가 보통 보면 악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악녀는 펀치를 날리지 않습니다. 바늘로 찌르지. 일처리한 거 보면 딱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최상병 사건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그 막강한 힘, 거기다가 윤석열의 무대포 정신, 지금까지도 출퇴근하면서 교통통제하고 있는 그 배짱, 뻔뻔스러움, 이걸로 해결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정도는 현명하고, 그리고 국민은 약하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 밀어붙인다고 했지만 아무튼 올 가을 지나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때 우리 국민을 코호트 방역한다 하면서 국민 사망하게, 거의 그 정도 되면 직접적인 원인이다 할 정도의 죄를 지은 거 우리 국민들이 용서 못합니다. 그거 안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의료대란 하면서 비슷한, 국민에게 비슷한 그 죄를 지은 겁니다. 아무튼 일 처리하는 방식이 그 꼴이다 그랬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이번에 직접 국정브리핑 하루 갔습니다. 하루 가는데 지금 얼만큼 동원을 한 겁니까? 윤석열이 밥숟가락 하나 드는데 500명을 동원한 겁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비판을 하는 것도 고쳐질 가능성이 있을 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면 국민이 핀셋을 들어야 하겠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